안녕하세요. 작사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받는 질문이 가족들이나 이렇게 뇌 손상 이후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집에서 돌보거나 할 때 인지 손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질문이랑 인지라는 것이 손상이 됐다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될지 궁금해하고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인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활동이라고 하기 전에 이제 인지는 우리가 코그니션이라고도 하고 코그니티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게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펄세션이라고 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인지라고 하는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인지라고 그냥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인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시지각이라고 하고, 귀로 듣는 거는 청지각이라고 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 거는 또 후지각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또 맛을 느끼는 것도 이렇게 미지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손으로 느끼고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들은 다 촉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 외에도 우리 몸의 위치와 이런 관절의 위치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몸을 위치하고 있는지 내 다리의 위치나 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든지 그런 관절에서 느끼는 감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하나가 이제 지각이 이 머리에서 하나로 조합이 돼서 이거를 인출하는 데까지 이상 없이 잘 나오는 걸 인지의 전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심지어 사실 꿈속에서도 이렇게 시행되는 거고 수행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때는 이런 인지라고 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제 뇌의 손상을 입고 난 후에 이제 인지가 손상이 됐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고나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인지 과정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인지 손상된 환자들의 이제 인지 자극이나 인지 활동이나 인지 재활을 제대로 해주려고 하면 어디에 손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인지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지각이든지 어떠한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 지각의 작은 부분들이 손상이 됐고 어디에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치료나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인지라고 그냥 손상입니다 라고만 듣기만 하지, 이 인지가 이렇게 하나로 작은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인지 손상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손상이 됐고 어디가 나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만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족이 인지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의 인지 손상 중에서 언어적인 게 문제인지, 기억인지, 집중력인지, 어떠한 어디에 지각에 시지각이든지 이렇게 지각의 작은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보면요. 일단 1차 인지 능력이랑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고위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각적인 부분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의식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이 명료한지 안 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인지 손상 환자들이 이 진압력의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지각에서 손상된 사람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좀 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한 내용들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단계랑 이제 진압력과 그다음에 재인이라고 하는 이제 다시 불러오는 그런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거와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런 것들이 1차 인지 능력이라고 하고요. 2차 인지 이제 고차원적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추리력, 개념 형성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고위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거고, 자기 인식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통찰력이라든지 이제 어떠한 활동을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1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고위 기능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만약에 10시에까지 가야 돼요. 10시까지 가야 되기 위해서 내가 집과의 학교와 거리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과 이런 걸 대비해서 내가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런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능력과 고위 기능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기억력, 이런 집중력 이런 데 손상이 오게 된다. 특히 진압력 이런 데 손상이 오게 되면 그런 고차원적인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활동을 인지 손상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든지 또는 보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인지 손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저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 활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인지 재활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생각할 때 인지 손상이 있다고 하면 넓게 그냥 인지가 손상이 있다더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인지 손상 중에서 내 가족이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어디가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어요. 뇌 손상 후에 평가하는 평가 도구도 있고, 또 치매 환자들을 보기 위한 그런 평가도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재활이나 이제 인지 자극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확인하는 걸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차근차근 제가 이런 1차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팁을 이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인지와 지각이나 이렇게 인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